제가 오늘 일단은 말씀을 드릴 거는 이제 챕터 2에서는 그런 부분에서 코딩에 대한 과학이 어릴 때 접목되어지는 부분들이 왜 중요한가를 말씀드리고 앞으로 수업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부분의 말씀을 제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저는 2025년도 교과 개편에 초점을 갖다 맞추었고 과학 실험도 이제 그 부분에 대한 여러 명의 아이디어가 모이다 보니까 아날로그적인 실험에 대한 부분들도 하지만 디지털 코딩을 가지고 하는 실험에 대한 부분들도 결합해서 하려고 합니다. 근데 이게 코딩 학원들에서 우리가 이 부분들을 해결할 수 있다고 보지만 실제적으로 과학에 대한 부분에 전체적인 깊이가 없으면 이 프로그램에 대한 이 부분들을 짤 수가 없어요. 그래서 지금 아까 나왔던 그 옥토퍼스의 이성환 원장하고는 지금 3개월째 계속 미팅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수업이 끝나고 밤 10시에서 새벽 2, 3시까지 미팅을 갖다 하면서 지금 계속 프로그램을 만들고 다듬고 있기 때문에 지금 가지수는 한 40가지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1년치 정도에 대한 부분들의 프로그램이 다 이제 만들어져 있는 거고 이제 그게 만들어져 있으면 이제 학생들한테 저희가 뭐를 할 거냐면 그거를 확장시키는 부분에 대한 사고력을 이 과학과 코딩으로 전체적으로 재편할 거예요. 그렇게 되면 학생들이 나중에 자기들이 해봤던 것이기 때문에 단지 실험에 대한 기억만을 가지고 가는 게 아니라 자기 해봤던 그 코딩에 대한 기억을 가지고 가면서 언어에 대한 발달을 같이 이룰 수가 있습니다. 저희 세대는 베이직이고 GW 베이직이지만 얘네들은 그 언어 자체가 다릅니다. 그래서 어머님들이 그 배웠던 컴퓨터적인 코딩의 언어로 해석을 하면 애들을 따라잡을 수가 없어요. 지금 이 부분에서 조금 일찍 했던 친구들 중에는 자기가 이제 프로그램을 갖다 이용해서 게임을 갖다 만드는데요. 저희가 예전에 했던 그 갤러그나 이런 거에 그런 조잡한 게임이 아니고 굉장히 그래픽도 센스 있게 그다음에 우리가 움직임도 굉장히 우리가 단조롭지 않고 부드럽게 할 수 있는 프로그램들을 갖다 만들어서 본인들이 그 게임을 갖다가 직접 해보고 있더라고요. 이게 지금은 근데 그게 학년이 몇 학년이면 4학년, 5학년이란 말이에요. 예, 그러니까 저희 세대하고는 너무나도 다른 세대를 지금 살고 있는 애들이기 때문에 환경적인 부분에서 좀 빠르게 진행할 수 있는 것들을 아이들한테 줄 땐 그 어떤 적절한 믹스가 있어야 되는데 그게 바로 과학입니다. 지금 현재 저희가 이제 하는 부분에서는 교과 코딩하고 그다음에 여기 수학에서는 이 과학하고 좀 다른 건 수학은 이제 증명법에 대한 부분을 갖다 코딩화 시키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전체적인 부분에서 이 증명법에 대한 것들을 갖다 접근할 때 코딩으로 접근하는 부분들에 대한 것들을 할 수 있도록 해주려고 하고 있고 여기에 수학 선생님이 지금 결합해서 과학이 끝나면 바로 이를 다시 이 수학적으로 돌려서 이 수학에 관계되어진 부분들도 코딩으로 진행할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짤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티칭에 대한 부분의 디자인 자체를 완전 바꾸는 거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제 공부를 갖다 하는 아이들이 정말 즐겁게 공부를 해서 수포자나 과포자가 생기는 일이 더 이상은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왜냐면 지금 바뀐 그 교과 2022년도 수학 개정 교육 과정에서는 없어졌던 행렬이 들어갔고 공간 벡터가 다시 들어가서 수학의 원점으로 돌아와 버렸습니다. 더군다나 문과 아이들 같은 경우에 이제 수투까지 기본적으로 해야 되는 것이라서 아이들이 수학에 대한 무게만으로 따졌을 때 문과 아이들이 이과 아이들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단 이과 아이들은 이제 긴장을 해야 되는 건 거기 있는 부분에서 수투까지 해야 되는 부분에 대한 것들이 이제 문과에 여력이 다니까 인원수는 많아서 등급에 대한 조정은 있을 수 있으나 만약에 그 상위 의대나 이런 부분들에 대한 것들을 지원하는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문과에서 우리가 탑인 친구들 같은 경우는 수학도 잘한단 말이죠. 그러면 경쟁 인원이 더 늘어나는 거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좋은 메리트는 없습니다. 근데 이제 그 부분에서 자기에 대한 어떤 차별화를 갖다가 가지려면 결국에 가서는 수상 경력이나 아니면 그 부분에서 우리가 비교과적인 요소들이 충만한 경우에 학교에서 그 부분들에 대한 학생들의 어떤 메리트를 갖다가 살려서 생기부나 이런 부분들에 힘을 실어줄 수가 있어요. 이번에 어머님 한 예로 받은 수상에 대한 내용물들이 다 똑같으니까 의대 가려면 보통 학교에서 고등학교에서 요새 뭐 하고 있냐면 생물 경시나 화학 경시나 물리 경시, 수학 경시들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연대 같은 경우에는 그냥 한마디로 딱 표현해서 자기가 고등학교 다닐 때 생물 경시에서 상을 받은 내용이 없으면 뽑히지 않는다고 그냥 딱 잘라서 이야기하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서울대 같은 경우는 또 얘기 달라요. 그 학교에서 그 가지고 있는 이미지에 가장 큰 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종합적인 부분의 상이 가지고 있는 학생이 더 유리해요. 사실 컨설팅을 받으러 가면 전략을 갖다가 짜지만 가장 중요한 건 일촉에 우리가 학교에서 바라보는 것과 그 다음에 입사정이 바라보는 것에 대한 이 간극을 좁히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게 컨설팅인데 그 부분에서 학교에서 뭔가에 대한 어떤 이 액션이 있게 되어지면
부모님들이 헷갈려요. 왜? 그런 액션이 맞는가? 왜? 사설교육기관에서는 그 어떤 이제 컨설팅이 더 효력이 있기 때문이죠. 근데 이제 학교에서 그런 부분에 대한 것들을 하는 이유는 어머님들께서 아셔야 될 게 전국에 있는 특목고를 비롯해서 우리가 일단 일반 고등학교들은 네, 각 학교마다 네, 리플렛을 보냅니다. 근데 리플렛을 갖다 보낼 때 그냥 전단지처럼 이렇게 해서 보내는 게 아니라 그 학교에서 제일 네, 유력하게 받을 수 있는 상, 네, 다 체크해서 보냅니다. 네, 그러니까 그걸 받아본 학교는 학생에 대한 평가를 갖다 할 때 그 상에 대한 노출 하나로 그 학교 학생이 어디 있는지를 다 알 수가 있어요. 어느 학교 출신인지를 알 수가 있고, 그래서 그 학생이 어느 정도의 레벨을 갖다 결정지을 수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 내가 할 수 있는 것들의 어떤 바운더리를 넓히는 건 교과적인 부분 외에 비교과적인 것밖에 없습니다. 자, 근데 이 부분에서 저희가 이제 계속 이야기하는 건 학생들한테 진짜 열심히 해 이렇게 이야기를 갖다 하지만 뭘 열심히 하라고 하는지를 알 수가 없어요. 무조건 그냥 수학만 열심히 하고 수학의 문제만 많이 풀면 되고, 근데 이제 그러다가 이제 조금 지나면 다른 친구들보다 좀 빠른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국어적인 부분에 대한 것들을 수능이나 이런 관련되어진 문제들을 먼저 풀어보는 친구들이 있기 때문에 사실 그 부분에서 좀 힘들죠. 하지만 그 부모님들이 저는 잘못했다라고 저는 생각을 안 합니다. 이유는 오히려 부모님이 좀 빠르신 선택이었지만 잘했다라고 저는 말씀을 드립니다. 왜? 초등학교 때는 영재성이라고 하는 부분에 대한 것을 딱 두 가지로 말을 할 수가 있는데, 일단 하나는 그냥 저희들이 이야기하는 스펙, 네, 그리고 또 하나는 언어입니다. 초등학생들은 언어 영재가 실질적으로 저희가 받아들이는 영재이기 때문에 어머님들께서 수학에 대한 레벨로 영재성을 갖다 평가해버리면 나중에 그 학생은 뒤에 가서 힘들어져요. 그래서 언어적인 부분의 발달이 내 아이가 충분히 되어 있는가를 꼼꼼하게 체크를 하셔야 됩니다. 그 언어가 되어 있을 때 수학과 과학도 묻고 수학과 코딩도 묻고 코딩과 과학도 묶을 수가 있기 때문에 융합교육이 가능한 겁니다. 근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저희가 이제 하고 있는 부분에 대한 것들 과학연대기, 수학연대기라고 하는 이 부분의 프로그램을 짜는 건 초등 때는 어쨌든 간에 거기서 이제 개통 수업을 하든 아니면 연역적 사고를 하든 영재원이라고 하는 부분의 취지는 피할 수가 없습니다. 더군다나 코딩도 영재원에 대한 인원이 늘어나고 있는 추세이기 때문에 실제 이 코딩에 대한 영재원을 저희가 따로 별도로 생각하는 게 아니라 지원을 할 때 지금처럼 시기적절하게 양쪽을 지원할 수 있는 투트랙을 갖다가 준다고 하면 여과 없이 투트랙에 대한 부분들을 지원을 해서 정보 영재원 아니면 SW 영재원에 아이가 다닐 수 있도록 해주시는 것이 오히려 좀 유도리가 있습니다. 이번에 초등학교 3학년이 만약에 서울교대 영재원밖에 지원이 안 되는데 영재교육원 지원할 때 나는 한 곳만 지원을 갖다 한다라고 보면 저희는 오히려 그거를 어머님 그러지 마시고 9월달 초에 SW 영재원이 오픈이 되어지니까 양쪽을 같이 지원을 하세요라고 말씀드립니다. 이유는 이번에 지금 시험을 보기 때문에 초등학교 3학년이 수학이든 과학이든 뽑는 인원이 예전처럼 5명에서 6명밖에 안 될 것 같아요. 옛날 활동과제를 할 때는 시험으로 끊는 게 아니라 주관적인 평가를 갖다 하는 거기 때문에 학생들을 25명까지 뽑았단 말이에요. 과학에서 3학년들을. 근데 이번에는 시험이기 때문에 끊어내야 되니까 초등학생들 중에 분명히 그 안에 들어가는 커리큘럼에 들어가는 학생들은 많으면 6명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올해 같은 경우에는 초등학교 3학년 대거 한 4,500명이 또 시험을 본다고 덤벼들겠죠? 그러면 그 안에 최상위권 애들 5명에서 6명 정도밖에 붙지 못하는 게임을 하는 거예요. 그럼 올해 꼭 시켜봐야 되느냐? 시켜야죠. 왜 시켜야 되냐면 학원을 안 다니고 준비를 해도 상관없습니다. 근데 시켜야 돼요. 왜 그러냐면 아이들 문제에 대한 경험의 노출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것들을 하실 때는 어머님들께서 내 아이가 잘할 수 있을까 이렇게 고민하시는 것보다 그냥 하시면서 아이가 좀 발달될 수 있는 성장의 기회 경험을 많이 만들어주시는 게 좋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 융합적인 부분에 대한 것들을 할 때는 겁내지 마시고 덤비시라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지금 아까 이제 그 개편 사항에 대한 부분을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예전에 저희가 초반에 2009년도나 이런 때 가장 많이 강조하던 게 스팀형 수업입니다. 근데 이 스팀이라는 부분에 대한 것들은 이제 의도는 좋았으나 실질적으로 여기는 이 부분에 대한 수업이 잘 이루어지기가 힘들었었고요. 그거에 대한 개선에 대한 부분을 갖다가 우리가 하기 위해서 생활과학에 대한 부분을 갖다가 우리가 진행하는데 생활에서 문제점이 발생했던 것들을 해결해 보도록 수업들을 많이 바꿨습니다.
그래서 영재교육원도 그렇고 입시에서도 그렇고 문제 해결력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강조하고 있는 패턴들이 많이 나타났었습니다. 근데 지금은 이제 문제 해결에 대한 이 부분들에 대한 것들이 해도 다 똑같아요. 그게 왜 그러냐면 아이들의 결과물이 똑같아요. 근데 학교나 일단 입시 기관에서는 결과물이 좀 다르길 원해요. 저희가 그 왜 입시 결과물이 똑같냐면 결과물이 똑같을 수밖에 없는 건 프로그램화에 노출되어진 아이들이 그걸 따라오면 똑같은 결과물을 생산해내도록 프로그램이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바꿨죠. 이번에 뭘 바꾸냐면 문제 해결에 대한 과정은 우리가 여기서 중요하지 않은데 문제 해결에 대한 부분의 발견 역량을 평가하겠다라고 바꿨습니다. 그래서 원론적인 부분에 대한 것들을 갖다가 우리가 넣어서 발견 역량 평가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저 관점이 어떤 방향에서 보는가에 대한 부분에 아이의 특성을 갖다가 살려주는 것이기 때문에 아이마다 이제 개성들이 노출되어지는 것들이 훨씬 더 강해질 것 같습니다. 근데 그 부분에서 저 발견 역량에 대한 부분을 왜 하는데 코딩을 갖다가 해야 되느냐? 바로 빅데이터 때문에 그렇습니다. 빅데이터는 우리가 산수라고자 하는 부분에서 내가 풀이해내고자 하는 부분에서 그 해석의 방법이 좀 달라지게 되면 보고자 하는 방향 자체가 완전 달라지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저 빅데이터적인 부분에 대한 것들을 통해서 문제점이 무엇인가를 갖다 발견해내는 것에 대한 것이 아이들이 이제 해야 될 역할. 근데 그것이 결과물이 달라질 수 있느냐? 있습니다. 왜? 해석에 대한 능력치가 다르고 해석에 대한 방향을 보는 걸 달리 가르쳐줘야 되기 때문에. 근데 코딩은 그 달리 보는 거를 가르쳐줄 수가 없습니다. 그걸 해줄 수 있는 게 뭐냐? 국어입니다. 국어. 그래서 그 국어에 대한 부분 그리고 또 하나 거기서 이제 다양성을 갖다 줄 수 있는 과학을 같이 해줘야 되기 때문에 여기는 이 부분에 이번에 과학에 코딩을 집어넣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 여기 딱 보시게 되면 아까 말씀드렸던 코딩으로 문제 재발견을 갖다 한다라고 얘기했는데 저희가 그렇다고 해서 아날로그적인 거는 버리는 게 아니에요. 아날로그는 도구를 갖다가 사용해서 실험하기 때문에 어릴 때는 손동작에 대한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해서 이 아날로그적인 실험도 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제 또 하나는 거기 있는 부분에서 그게 수학적으로 다듬어지고 활용 능력을 높이기 위해선 디지털적인 코딩 요소도 필요해요. 그래서 이 아날로그적인 그냥 실험은 경험치를 늘려주는 거지만 디지털적인 부분에 대한 건 사용자의 환경 자체를 바꿔줄 수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양쪽을 동시에 가지고 가려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경험에 대한 설계냐 아니면 확률에 대한 우리가 어떤 상승을 위한 설계냐 이게 두 가지가 서로 다른 패턴이기 때문에 이걸 교과적으로 잘 해석을 해내면 과학에 대한 수업도 우리가 상승되어지지만 코딩을 갖다가 활용하는 능력도 많이 높아지게끔 될 수 있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저는 이제 이거를 하면서 제가 알게 되는 건데 맨 처음에 코딩이라고 하는 이 코드 자체에 대한 부분이 누가 발견했을까 정말 궁금하더라고요. 이거 하다 보니까. 근데 여성인 점을 처음 알았어요, 저는. 그래서 에이다 너블에이스라는 이 백작 부인이 만들었다고 하는데 이 에이다라고 하는 이 부분에 대한 것들은 어머님 프로그램에서 혹시 보신 적 있으신가요? 저희가 점프라는 이 부분에 대한 것들 산수어로 쓸 때 쓴다라고 하는데 그 부분에 대한 에이다가 이분 이름이었더라고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걸 증명하는 데 있어서 그 언어적인 부분에 대한 것들을 활용해가지고 쓴 사람이기 때문에 이 사람이 시초가 되어집니다. 근데 이 부분에 대한 것도 이렇게 알아가는 과정 자체가 저희가 흔하게 이야기하는 산출물의 시작이 되어지기 때문에 충분히 탐구 동기가 되어질 수 있습니다. 자, 지금 여기에서 이 신입생 무전공 선발하겠다라고 한 이 서울대학교가 2025년도부터 2040년도까지 중장기 발전 계획에 대한 보고서를 갖다 만들었는데요. 이게 조금 이해가 안 됐어요. 뭐냐면 전공 구분 없이 선발을 갖다 하는데 9월에 계약하고 3학기제를 실시합니다. 그러니까 1년 6개월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4학년을 갖다가 하게 되면 얘네 총 몇 학년이 되는 거죠? 6년을 갖다 보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완전히 이제 달라지는 건데 의대를 생각하면 사실 6년 보내는 거는 똑같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이 부분에서 이제 이게 통용이 되어질지는 모르겠으나 연 3학기제를 갖다가 실시하는 부분에서 왜 이렇게까지 하는가 고민을 했을 때는 서울대학교가 언젠가 한번 전국 대학 순위가 5위로 밀린 적이 있습니다.
네, 그때 뭐가 문제였었냐면 서울대학교 자체가 이제 어떤 부분에 있어서 학문적인 것만을 갖다가 추구하기 때문에 이제 교육적인 부분도 그렇지만 서울대학교를 졸업하고 나와서 하는 활동 영역이 굉장히 좁아졌던 시기가 있어요. 그래서 그때 우리가 서울대가 한번 전국 대학 서열 순위 5위까지 떨어지고 그때 1위가 누구였었냐면 네, 바로 연대입니다. 근데 이번에 참 재밌게도 아이러니하게도 네, 공동 2위가 네, 2위부터 7위까지가 됩니다. 그러니까 한양대, 카이스트, 고려대, 성균관대, 유니스트, 연세대. 네. 저희가 흔하게 이야기하는 스카이에 네, 새로운 집단들이 들어갔죠. 유니스트하고 카이스트 들어갈 수도 있습니다. 근데 한양대까지 지금 들어갔는데 이유는 네, 여기 있는 한양대는 벤처만 265개입니다. 네, 이 안에서 움직이는 벤처 265개입니다. 그 매출이 나는 벤처 265개입니다. 네, 근데 서울대학교는 매출이 나는 벤처 딱 한 개입니다. 네, 동아리 활동으로 인한 벤처는 많이 창립이 되어지지만 실질적으로 우리가 매출까지 이어지는 프로젝트의 결과물을 낼 수 있는 벤처는 하나밖에 없더라. 네, 이건 대단히 이슈가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근데 이 부분에서 이렇게 한 이유들에 대한 것들이 왜 그러냐면 연대 같은 경우는 이번에도 네, 영재고 과거애들을 뽑았단 말이에요. 근데 영재고 과거애들은 대학교의 수순의 공부를 먼저 하고 오잖아요. 그리고 그 애들이 또 어디 가죠? 여기를 가죠. 근데 요새는 카이스트가 인기가 별로 없어요. 어머님 왜 그런 줄 아세요? 카이스트 가면 애들이 다 뭐를 해야 되면 창작을 해야 되잖아요. 창작의 고통이 너무 큰 거예요. 네, 그런데 이 창작의 고통을 즐겨야 되는데 창작의 고통이 크니까 그 부분에서 너무 지쳐서 떨어져 나오는 아이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결국은 그럼 카이스트를 안 가고 어딜 가느냐? 네, 외국으로 가죠. 그래서 애들이 요새는 서과형의 욕심을 안 부려요. 서과형을 졸업해서 외국을 가기가 쉽지 않습니다. 어디가 제일 편하냐? 한과형이에요. 어머님이 10명 붙잡고 영재고 가려고 하는 애들한테 너 영재고 어디 원서 쓸 거니 물어보세요. 그러면 최근에는 1명, 2명 이야기하던 것이 4, 5까지 올라갑니다. 네, 그래서 한과형에 가려고 하는 아이들이 정말 많습니다. 자, 근데 이런 부분에서 특히 여기 이 성균관대 같은 경우는 의대가 네, 지금 거의 네, 서열순위 1위입니다. 1위. 네, 그렇기 때문에 여기는 이 부분에서 이 서울대를 갈 거냐, 성균관대를 갈 거냐 할 땐 네, 성균관대를 갖다가 보내는 거에 주저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 성균관대는 특히 네, 지금 현재 그 학교에서 1등이 아니면 원서를 갖다가 쓰지 못할 정도로 네, 빡빡합니다. 그리고 의대 중에서 10월 20일 날 제일 먼저 보기 때문에 성균관대 의대 같은 경우에는 사실 아이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네, 면접장입니다. 그래서 성균관대 의대에서 면접에 붙으면 못 붙을 의대가 없다고 할 정도로 굉장히 면접이 빡빡합니다. 여기가. 자, 근데 그런 2위가 있고 저희가 어머님 이거 보이시죠? 서영고서, 그다음에 성안중경, 외식원동 다 했던 것들인데 지금 이게 얼마 전에 발표가 됐는데 네, 국내 대학 순위가 완전히 바뀌었어요, 어머님. 네, 여기서 보면 네, 이렇게 지금 학교들이 되어 있고 네, 그다음에 예전에는 이게 순위를 갖다 매겨도요. 연대가 위에 올라가 있었는데 지금은 그렇지 않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경희대, 그 경북대, 세종대까지 여기가 이제 11위까지 지금 차지하고 있고 여기서 보시게 되면 이 빨간색은 네, 완전히 뒤로 지금 이제 후퇴가 되어진 학교들인 거죠.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보실 때 전혀 학교에 대한 부분에 이제 내용들이 많이 바뀌었다라고 하는 걸 아실 텐데 왜 이렇게 되냐면 학교들도 지금 긴장하고 있습니다. 왜 긴장하고 있냐면 저희 140개의 그 4년제 대학이 이제 지금 어머님 자녀분들이 대학에 입학할 때쯤 되면 학생들을 못 받을지도 몰라요. 얼마 전에 부산교대 그 학장이 부산교대를 네, 부산대학교를 편입시키겠다고 발표를 했었죠. 왜냐면 교대가 애들을 더 이상 그 수용할 수 없는 게 아니라 지금 현재 인구가 어머님 전해에 태어난 애가 20만이 조금 넘는데요. 어머님들 자녀분 세대는 44만이에요. 네, 근데 지금 태어난 아이들은 20만. 그러면 선생님들의 숫자가 1대1이나 1대2밖에 안 되는 거예요, 어머님. 그럼 교원이 그렇게 많이 필요가 있을까요? 없단 말이죠. 그럼 대학은요? 대학도 똑같죠. 그리고 요새는 이제 대학도 학생들의 그 수강 인원이 숫자가 많을 경우에는 뭘로 수업을 돌려버리냐면 이 온라인으로 돌려버립니다. 예전에 수강 인원이 많아서 제한을 했잖아요. 지금은 그렇지 않아요. 돌려버려요. 온라인으로. 그러니까 애들이 그 듣고 싶었던 수업에 대한 부분들을 들을 수가 있으니까 이제 선생님들도 교수님들도 인기 있는 선생님들은 정말 우리가 여기서 대치동에서 300명씩 놓고 하는 수업처럼 그런 수업들을 갖다가 할 수가 있는 여력이 됐고요.
그리고 실제로 그렇게 되면서 학교들의 이 순위가 더더군다나 밀리죠. 지금 여기서 우리가 보이는 서강대나 외대나 시립대, 홍대, 국민대, 숭실대는 아예 명단에서 빠졌습니다. 네, 단지 이 학교들이 인기가 있는 건 그럼 뭐냐? 인서울 하고 있다는 거 하나. 네, 그래서 어머님들 보실 때 이거는 무슨 순위냐면 정말 학교가 어머님 졸업을 한 상태에서 졸업생들에게 실력을 줄 수 있는지 없는지에 대한 부분의 서열순위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그리고 이제 여기 있는 학교들 중에 반도체 신설학과가 들어가는 13개 학교는 순위가 또 바뀔 수가 있겠죠. 서울대는 없지만 연대부터 해서 13개의 반도체 학과가 들어가게 되면 삼성으로 가는 아이, SK로 가는 아이 다 나뉘어져서 들어가게끔 되어집니다. 그래서 의대만을 고집할 건가 아니면 공대를 갖다 고집할 건가. 근데 공대를 가지고 가면 내가 어느 부분의 학교를 선택하실 건가. 왜? 공대를 선택하게 되면 학교마다 받아들이는 교과 학점제가 달라요. 그래서 학교를 언제 선택해야 되냐? 고등학교 가기 전에. 예. 그러니까 언제 선택해야 돼요? 중학교 1학년 때. 네. 왜 중학교 1학년 때냐? 특목에 갈지 말지를 결정해야 되잖아요. 어머님들이 특목에 갈지 말지를 왜 결정해야 되냐? 강남은 사실 여기서 큰 여파가 없어요. 근데 일부 학교는 강남권이라고 하더라도 학교에 수업이 없으면 옆에 학교 가서 수업을 들어야 돼요. 그러면 학원에 올 시간에 옆에 가서 수업을 듣고 있어야 되니까 이제 그런 부분에 문제가 생기는 거고, 또 하나는 그 부분에서 내가 학생들이 어느 정도의 학점을 갖다가 받을 수 없다라고 본다면 결국은 그 학생의 숫자가 없는 학교에서 내가 수업을 받고 등급을 받을 때 좋은 등급을 받을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그 고등학교에서 원래 절대평가 과목이었던 정보가 상대평가로 지금 1학년부터 풀렸습니다. 예, 그럼 정보는 어디에 들어가느냐? 수학에 들어갑니다. 네, 그리고 어머님들이 그러면 이제 모든 거에서 가장 중요한 거, 수학이죠. 수학. 왜? 수학은 모든 거에 있어서 변별력을 갖다가 정확하게 줄 수 있고 문과, 이과가 통합되어진 상태에서 원투를 같이 해야 되니까. 그래서 애들이 전체적으로 우리가 등급을 매길 땐 수학의 등급이 가장 정확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수학으로 이 모든 거의 입학 서열 순위가 결정될 수 있다. 다음 주인가요? 다음 주에 그 9월 6일 날 김태경 원장하고 그 고교 입학에 관계되어진 고교 선택 설명회를 하는데 그 선택 설명회는 어머님 1시간 만에 80명이 마감이 돼버렸어요. 그만큼 이슈가 뜨겁다는 거예요, 지금. 어머님들이 어디에 관심사가 있는지를 정확히 놓고 보시면 고교 선택 설명회 저희가 이게 어머님들한테 정보 드리려고 오픈을 했는데 그게 1시간 만에 저희가 마감될 수 있었다라고 하는 거 깜짝 놀랐거든요. 근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관심사가 그렇게 높다라고 하는 건 결국은 고등학교에 대한 정보가 있어야 되는데 그게 실제로 뿌려지지 않는다는 거죠. 그럼 나중에 고등학교 가고 나서 선택을 하려고 하면 머리가 아픈 거죠. 그때부터. 자, 그래서 그 고민을 안 하려면 어디를 가야 되냐? 특목고를 가는 수밖에 없습니다. 왜? 특목고에는 과목이 다 깔려있기 때문에 학교를 옮겨 다니지 않아도 상관이 없는 거죠. 그래서 예전부터 말씀드렸던 이제 탐구 실험 과목에 대한 개설이 학교에서마다 다 이루어지고 있고 일반 학교는 이 부분에 대한 게 이루어진 학교도 있지만 없는 경우에는 나중에 가서 대처를 하기 때문에 어떤 문제가 생기느냐? 생기부에 들어가는 과제 제목이 똑같은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되면 아이들 스스로가 나중에 똑같은 곳에 원서를 썼을 때 이 학교는 뭐지? 이렇게 되기 때문에 나중에 오히려 그 학교에 대한 부분에 감점, 요소나 이런 부분들이 작용해서 본인이 원하는 학교에 가지 못하는 경우들도 생깁니다. 그래서 그 과학 토론, 과학 실험, 그러니까 나중에 고등학교 때까지 중요해지는 대회는 딱 2개. 과학 전람회와 과학 토론 대회 딱 2가지입니다. 1학기, 2학기 대회로 나뉘어지기 때문에 가장 큰 타이틀이죠. 그리고 이제 나중에 그 고등학교 가서도 각 학교마다 어머님 중학교 때는 없지만 수학 경시대회, 과학 경시대회가 다 있습니다. 그래서 그 대회에서 일단 자기가 본인이 높은 상을 받지 못하면 일단은 학교에서 이런 부분들을 갖다 할 때 자기가 공부를 잘했다고 평가를 받을 수가 없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여기는 이 부분에서 문제가 되는 부분이 하나가 있는데 보시면 초등, 중학교 때 이제 배우고 있다고 가정을 한다는 거죠. 어디서? 고등학교에서요. 그래서 이걸 배우고 왔다라고 가정을 하기 때문에 이 자체를 진행하는 데 있어서 고등학교 선생님들은 그 학생들의 어떤 스트레스나 이런 것들을 고민 안 한다는 거죠. 그럼 결국은 이 부분에 지금 수학하는 데도 바쁘고 과학하는 데도 바쁜데 이 부분에서 선행학습을 갖다가 더 해야 되는 무리수가 띄어지는 거라서 사실 이 걱정이 안 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어머님들이 지금 초등학교 어린 자녀들을 데리고 계신 어머님들이기 때문에 제가 부탁을 하고자 하면
수업에 대한 부분에 강제성을 부여하지 않은 상태에서 조금이라도 아이가 할 수 있는 시간을 주시되 그걸 스스로 좀 할 수 있는 시간으로 좀 바꿔달라고 하는 겁니다. 이거는 어머님들이 걱정 안 하셔도 얘가 진짜 혼자 하겠어? 라고 하지만 본인이 목적을 가지고 있으면 네, 분명히 그건 합니다. 요새 애들의 특징은 장점이기도 한데요. 자기가 일찍 뭔가를 하고자 하는 그 틀을 세우게 되면 그거에 따라서 움직여요. 근데 대다수의 학생들이 뭐가 없냐? 꿈이 없어요. 정말 답답할 정도로 학생들 10명 중에 9명이 꿈이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왜 꿈이 없다고 생각하느냐? 과학자요. 근데 무슨 과학자를 할 건지 물어보면 아직 모르겠어요. 네, 저희 때는 안 그렇거든요. 저희 때는 그렇지 않았어요. 근데 지금은 대부분들이 그렇게 다 대답들을 하기 때문에 어머님께 개인적인 부탁으로 하는 건 아이가 좀 힘들어도 대화나 이런 것들을 많이 들어주세요. 어머님들 얘기를 많이 하려고 하지 마시고 들어주시면 아이가 하려고 하는 부분에서 자기가 뭔가를 하려고 하는지 찾을 수 있거든요. 근데 우리 어른들은 애들 얘기를 잘 안 들어요. 예, 그런데 그러다 보면 자기가 할 이 말이나 이런 것들이 막히기 때문에 자기가 하고 싶은 것들에 대한 얘기를 못 꺼내 놓다 보면 결국 할 것을 못 찾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한 것을 좀 할 수 있도록 좀 시간을 열어주시면 충분히 그 부분에서 이 문제점은 해결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아이들 스스로가 하면 시간이 고되다고 하더라도 충분히 그걸 할 수가 있는 시간이 나옵니다. 지금 이거는 중학교 1학년인 친구가 했던 작품이고요. 지금은 이 친구는 현재 고등학교 1학년이 됐고 고등학교 이번에 압구정에 있는 학교에서 네, 전교 1등을 했습니다. 네, 여학생입니다. 네, 사실 뭐 무리가 없이 네, 고등학교 3학년 때까지 전교 1등을 놓치지 않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런 부분에서 이 친구가 빨랐느냐? 절대 아닙니다. 이 친구는 절대 빠르지 않았던 친구이고 영재원 다닌 적 없습니다. 네, 교육청 영재원 4학년 때 한 번 다닌 거 외에는 없어요. 근데 이 친구가 왜 제가 추천을 드리는 친구냐면 빠르지 않은데 자기가 막 실증을 내면서도 하고 싶으니까 하게끔 놔뒀다는 거죠. 네, 부모님이 학교 선생님이셔서 네, 이 부분에 되게 민감하세요. 애가 공부 안 하는 것에 대해서. 근데 애가 막 덩치는 저만해가지고 네, 뭔가 이렇게 하려고 하면 어머님이 어떻게 하실 수가 없어요. 네,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놔두는 수밖에 없잖아요. 근데 놔두는데 공부를 하더라고요. 여학생이니까 얼마나 놀고 싶겠어요. 옆에 있는 친구들하고 화장도 눈도 한번 그려보면서 하고 싶은데 어머니 아시잖아요. 압구정동에 가면 제일 인기 있는 매장이 에뛰드 맞죠? 거기 앞에 애들 줄 서 있잖아요. 어디 땡 H 그 학교 애들이. 네. 근데 그 애들 무리에서 섞여 있는데도 불구하고 네, 자기 공부는 자기가 하더라는 거죠. 페이스 조절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애들 스스로가 결정할 수 있는 시간적인 여유를 달라는 거예요, 형님. 이거는 애들이 이거를 이렇게 한번 해보는 거라고 해주면 이렇게까지 해내는 데 있어서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이거 수행평가입니다. 역삼중학교 수행평가. 네. 중학교 1학년 네, 2학기 첫 번째 수행평가가 바로 여기에 있는 보일 법칙입니다. 네, 그래서 이 부분들에 대한 것들을 보여드리는 거고요. 애들이 이걸 하려면 네, 시간이 많이 걸릴 것 같지만 학교에서는 20분 내에 이거를 수행평가를 작성하도록 하는 거기 때문에 이걸 본인 스스로가 해봐야 되는 겁니다. 애들 대부분 다 하다 보면 이거 다 하는데요. 이거를 못해요, 이거를. 네. 이거 자체를 갖다 못하기 때문에 일단 초등학교 때 이런 걸 많이 경험해 본 친구들이 잘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를 좀 말씀을 드리려고 보여드리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여기다가 기본하고 실력하고 심화라고 하는 이 부분에 대한 걸 더해야 되기 때문에 자, 지금 제가 쓰고 있는 한과형 교재를 갖다가 쓰는데 한과형 교재는 정확하게 초등교과하고 중등 기본까지가 섞여져 있는 교재입니다. 그래서 사실 중학교 기본까지가 이제 되어 있기 때문에 나중에 서울교대나 이런 데 응시할 때도 별로 다르게 준비를 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내년 9월 전에 이 교재가 다 끝나게 되면 과학은 중등 기본까지가 다 끝이 나게끔 되어집니다. 그리고 이걸로 통해서 진로 설정할 수 있고 비교과에 대한 부분의 융합학습, 그 다음에 우리가 대회 참여에 대한 부분들은 아이들이 욕심을 내게끔 네, 아이들을 독려합니다. 그러니까 강제성의 부여는 절대 안 합니다. 왜냐면 해보고 나서 나중에 본인이 재밌으면 제가 원하지 않아도 그걸 또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사실 이 부분에서 저의 실적, 저의 결과를 내주는 거는 이 부분에서 초등 때 이렇게 과학 공부에 대한 흥미를 갖다가 느낀 아이들이 대회에 나가서 본인 스스로가 검증받았을 때 느끼는 희열로 인해 공부를 지속하기 때문에 사실 네, 실적이 나오는 겁니다. 저는 사실 올해는 이제 마지막 계획이 있어요. 왜냐면 이제 원래 관리하던 제자가
지금 둘이 있었던데 하나는 한가영에 지금 붙어서 화분을 보내왔고 한 명은 올해 2차에 떨어졌습니다. 근데 이유를 떨어진 이유는 명확해요. 생물 공부를 안 해서. 네. 근데 이번에 마지막 목표는 뭐냐? 서울대 의대 수석입니다. 제자가 이제 7년 되어진 제자가 있는데 그 친구 올해 꼭 한 번은 마무리 짓고 싶어서 일단은 수석으로 입학을 하게 되면 이 앞에다 플랜카드 걸어주기로 했거든요. 나중에 보시면 알아요, 언니. 네. 누군지. 네. 근데 그 친구가 어머니 7년을 대치동에 처음 왔을 때부터 같이 한 친구예요. 근데 보통의 애들이 중간에 이제 어머님들이 마음이 바뀌시거나 아니면 애들이 마음이 바뀌어서 떨어져 나가잖아요. 근데 제일 중요한 거는요. 걔가 고등학교 지금 3학년인데도 계속 인연을 맺어가지고 오고 있잖아요. 어머님들이 제일 관리하셔야 될 거는 선생님의 약간 쓸모성, 선생님의 유용성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내 아이하고 상관없다고 해서 이렇게 멀리 두지 마시고요. 어느 순간에 그 선생님이 도움이 될 때가 있기 때문에 대치동에 있는 선생님들은 아름아름 다 알아놓으시는 게 더 편리합니다. 근데 그런 유용성에 대한 부분들을 잘 해놓은 케이스고요. 올해 지금 서울대 의대 쓰는 제자가 벌써 3명입니다. 네, 각 학교 1등들이니까 올해 만약에 하게 되면 셋 딱 붙었으면 좋겠어요. 네. 자, 그래서 이 교재들을 가지고 지금 하는 거고 그 친구들도 이 교재에 대한 부분의 전 교재를 가지고 MSG 영재 교육부터 사전학원 거쳐서 여기까지 쓰던 교재를 이제 형태화 시킨 겁니다. 이거는 지금 저기 뒤에 계시는 저 PD님하고 일 다 촬영을 하고 있습니다. 왜? 수업 시간에 하는 것 외에 아이들이 좀 공부를 좀 더 할 수 있도록 정형화되어진 촬영을 해서 공급을 갖다가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과정들에 대한 부분들을 논 거고요. 그리고 이거는 커리인데 지금 시작하게 되어지면 이 부분들은 9월 달부터인데 만약에 10월 달부터 하게 되는 경우는 그냥 한 차씩 밀린다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끝에 뭐가 있냐면 생물이 있죠. 생물은 단계를 갖다가 줄일 수가 있습니다. 왜? 중등 생물로 바로 넘어갈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일단은 전체적으로 내년 8월까지 끝내는 데는 전혀 문제가 없고 실험에 대한 부분들만 아이들이 아날로그적인 부분하고 코딩적인 부분에 대한 것들을 같이 함께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를 놓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거는 저희가 실제로 샘플을 갖다가 만들어 놓은 거고요. 이게 저희가 테스트까지 다 거쳐가지고 만들어 놓은 아두이노 키토의 완성본 모습입니다. 이걸 컴퓨터에 꽂으면 이제 수분량에 대한 이 부분들이 체크가 돼서 컴퓨터에 산술 데이터가 나오는데 그걸 본인이 짤 때 물론 언어적인 부분에 대한 것들은 이미 오픈소스를 갖다가 이용해서 하겠지만 저희가 언어적인 코딩에 대한 부분들 원장님이 아까 와서 다 가르치실 거고 그걸로 인해서 확장 실험하는 단계는 과학 시간에 그리고 마지막으로 결론에 대한 어떤 귀납적인 사고는 이 전체적인 부분에서 본인이 할 수 있도록 우리가 사고력을 키워주는 수업이 이제 한과연의 수업이다 이렇게 놓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올림피아드에서 이 한눈에 보는 과학 연대기 수업을 갖다가 진행하는 것도 이 수업에 대한 부분의 메리트가 충분히 있기 때문에 진행을 하는 것이고요. 실험 수업에 대한 부분은 일단은 코딩 강사가 수업이 가능한가인데 아까 나오셨던 저 세 분이 수업을 진행하실 거고 아까 여자분은 원래 과학 선생님입니다. 과학 선생님인데 지금 코딩에 대한 부분들을 접목해서 지금 배우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선생님이 하시는 수업은 중등까지도 코딩을 다 접목한 실험 수업이 가능하도록 지금 여기서 마무리를 갖다가 하는 단계입니다. 그래서 정말 과학을 갖다가 좋아하는데 코딩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 실험 수업을 집어넣는 것이고요. 작년까지 해서 이 한눈에 보는 과학 연대기 제가 실적을 한번 뽑아봤어요. 근데 교육청 빼놓고 대학부설 영재교육원은 2016년도부터 2022년도까지 462명. 그 다음에 전람회나 이런 대회에서는 학교 대표 이상으로 올라간 건 391건. 그리고 과학영재학교는 2017년도부터 2022년도까지 중학교 2학년은 매년 보냈습니다. 그리고 중학교 3학년은 학생들이 제가 담당했던 친구들은 아닌데 마무리할 때 한 번 와서 본인들이 컨트롤 받았던 친구들 4명까지 해서 총 11명입니다. 그래서 다음번에 어머님 설명회, 9월 설명회는 고교 선택 전략 설명회는 일단 80명 마감을 했는데 이거는 만약에 관심 있으시면 신청을 하고 가세요. 왜냐면 장소를 옮기려고 합니다. 여기서 80명 못 들어가요, 어머님. 그래서 대치 사동이나 아니면 다른 데에 대관을 해서 좀 옮기려고 하고 있고 이분은 어머니들 잘 아실 거예요. 엠베스트에서 정디슨 발명으로 굉장히 유명한 사람이죠. 발명협회 부회장입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 사람이 저희들하고 이제 같이 합류를 해서 진행할 거고 올림피아드에서도 수업을 진행할 겁니다. 그래서 내년 3월에 맞춰서 아이들한테 먼저 이렇게 조금 접근을 시키시고 싶은 부모님들은
정디슨 선생님의 수업도 많이 고려를 하시면 좋을 텐데 추석 지나고 나서 날짜 잡아가지고 발명에 관계된 전체적인 거를 한번 설명을 드릴 수 있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가 어머님 저희가 지금 이제 하고 있는 것들이고 어떻게 도움이 좀 되셨습니까?